오늘은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자료 조사하고 내용 확인하면서 제가 되게 황당했던 게, 야, 이거를 누가 피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무 황당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중개사도 당할 수 있고요, 변호사, 판사, 야, 내가 볼 때 이건 누구나 당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져 있어서 이거는 꼭 알고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신용 전세 사기 수법 두 가지 얘기할 건데 진짜 되게 황당해요. 첫 번째 전세 사기 수법이 뭐였냐면은 잔금일의 잠수를 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잔금일이 돼가지고 등기부등본 확인해보고 집주인이랑 통화를 한 다음에 집주인 통장으로 돈을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살고 있는 사람한테 돈 주면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이사 나가고 내가 이사 들어가면 되는 건데, 집주인이 이 돈을 안 주고 도망간 거예요, 외국으로. 이거를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거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래서 되게 황당한 거예요. 세입자도 황당하고 공인중개사도 황당한 거죠. 그래서 기사 내용이 이거였어요. 이삿짐 싣고 가니까 다른 세입자 있고 집주인은 잠적했고 공인중개사는 나 몰라라 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의 잔금일이 어떤 거냐면은, 잔금일 아침이 되면요, 이삿짐 빼는 건 우리가 눈으로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집주인이랑 통화하고 이제 부동산한테 얘기한 다음에 계좌이체 집주인한테 해요. 그리고 부동산에서 영수증 받아가지고 나한테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한다는 걸 알고 사기를 친 거죠. 이삿짐도 빼고 있고, 당연히 잔금 주고 나면은 저 사람 잔금 받아가지고 나가겠지, 다 나가겠지 했는데, 돈을 보냈는데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받으니까 이삿짐이 나오다가 다시 들어간 거예요. 되게 황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주의를 할 게 없단 말이에요. 뭔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이거는 예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옛날 방식으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아날로그식으로 해야 됩니다. 예전에 이사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오고, 현재 세입자도 부동산에 오고, 지금 나도 부동산에 오고 해서 공인중개사를 만납니다, 부동산에서. 그래서 현재 세입자가 저 집 다 뺐어요, 지금 빼고 있으니까, 지금 거의 다 뺐으니까 확인해 보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집주인이 네, 다 뺀 거 확인했어요. 그리고 세입자도 저도 확인했어요 라고 얘기한 다음에 돈을 보내면은, 집주인이 이 돈을 받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세입자에게 주고, 이쪽으로는 영수증을 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진행했어요. 그럼 이 사람도 이삿짐 다 뺐으니까 나도 돈 주고 영수증 받은 다음에 바로 입주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했었는데, 요즘에는 계좌이체로 하다 보니까 굳이 안 만나고 이 과정을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나면 공인중개사가 전부 다 이 상황이라든지 순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주기 때문에 전혀 흐트림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안 만나고 계좌이체를 통해 가지고 그냥 진행하니까 그냥 통화만 합시다 라고 해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거 뒤통수를 친 거죠. 그러니까 예전처럼 이렇게 만나가지고 진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못 받는다 하더라도 보호법에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게,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 사항 보면요, 임대차 등기의 효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주민등록, 그러니까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거 말고도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던 사람 이삿짐을 모두 빼고 내 짐을 넣어야지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짐을 전부 다 뺀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키를 바로 이전받는 그런 방식을 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해가 안 가요. 야, 이것까지 사기를 친다는 게 너무 황당해가지고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도 되게 황당한데, 집주인 명의 통장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MBC에서 이런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집주인 이름이 정하연이라는 사람인데, 정하연이라는 사람의 통장에다가 전세금을 보냈는데, 사실 정하연이 아니고 정말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들의 모임이다 라고 한 거죠. 되게 황당하잖아요. 이거 뭐 말장난도 아니고 삼행시로 통장을 만들어? 라고 한 건데, 진짜입니다. 단체 모임 통장이라고 하는 건데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MBC에서 이 통장을 만들어 봤습니다. 단체 통장, 기자도 쉽게 만드는 세 글자 통장이다, 사칭 악용이 우려된다 라고 해서 만들어 봤는데, 이거를 만들려면은 세무서에서 고유번호를 발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건데,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임의 정관, 그 다음에 회의록, 그 다음에 회의 명단, 요 세 가지만 있으면 되는데, 이게 인터넷에서 누구나 바로 검색해서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무서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바로 고유번호를 발급해 줍니다. 하루 만에 발급이 되고 요거를 가지고 가서 은행에 가면요, 이렇게 바로 통장을 만들어 줍니다. 되게 황당하지 않나요? 윤국영이라는 사람의 통장이고 도장도 윤국영으로 찍혀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윤리, 국어, 영어 공부를 하는 뭐 연구회인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건데, 이건 사람 이름이잖아요. 윤국영. 사람 이름으로도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되게 황당한 거, 이게. 윤국영이라는 사람의 이름의 통장을 그냥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자면 나도 만들지. 버튼홍 통장도 제가 만들 수 있어요. 단체 통장을 제가 만들어서 버튼홍에서 버티림이 없을 때 튼튼한 어깨를 내어주면 홍차처럼 따뜻해지는 모임,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제가 삼행시 짓듯이 그냥 지어 본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5분 1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가지고 사람 이름으로 통장을 만든다, 이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야, 이거를 제가 이 자료를 찾으면서 또 되게 황당했던 게 뭐였냐면, 이 모임 통장이 원래도 좀 문제가 있었어요. 이게 2022년 9월 28일 뉴스인데 1000만 명이 사용하는 모임 통장인데 모임주의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이 아니라 예전에 그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 거래할 때도 이 모임 통장을 이용을 해가지고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2년 전에도 이게 문제가 됐었는데 계속 이어져 오다가 결국에는 부동산 문제까지 된 거잖아요. 이게 되게 좀 그랬어요. 황당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 수가 있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화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게,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증이라 신분증을 좀 더 잘 꼼꼼하게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서비스 같은 거 해가지고 뭐 여기 ARS에서 확인을 해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진위 확인 방법이 있더라고요. 신분증을 좀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데 2019년 12월 31일 이전 신분증이랑 2020년 1월 1일 이후 신분증이 좀 다르더라고요. 요거는 예전에는 요 홀로그램을 좀 잘 보래요. 홀로그램이 신분증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올라가 있고, 이게 홀로그램이랑 자연스럽게 연계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하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위조한 것들은 좀 조잡하게 돼 있거나 사진이 위쪽으로 덮어 써져 있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요거는 좀 잘 확인을 해봐야 되고, 신형은 좀 더 좋아요. 좀 더 이게 홀로그램이 색깔로 들어가 가지고 되게 화려하게 돼 있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요 색깔이, 신분증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은 색깔이 잘 보이고 연결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또 여기 이름 있잖아요. 여기 이름이라든지 주소 같은 것들이 약간 이렇게 레이저로 판 거여가지고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이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잘 확인을 해보라고 했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것도 흑백 사진인데 이렇게 보다 보면은 흑백 사진 위에 생년월일이 같이 나온다라고 하니까 요거까지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분증을 이렇게까지 잘 확인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전세금이라는 게 워낙 큰 돈이고 삶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하더라도 잘 확인을 하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두 가지 방법은요, 정말 속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황당하긴 했는데, 그래도 안전하게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확인하고 계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전세 사기 수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렸고요. 다음번에는 조금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버튼홍이었습니다.